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2주 전에 여러분들과 만났죠. 예, 그때 이제 이 학과 회의를 하고 여러분들과 인사를 했는데, 이 2주 만에 이제 계속 이 학과 회의를 하니까, 여러분들과 2주 만에 인사를 계속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제 인사가 늦었는데요. 제가 문화교양학과 학과장을 새로 맡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이준석 선생님이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제 수고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부터 1년 동안은 제가 이제 이 학과장을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같이 좋은 학과를 만들고 또 운영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선생님들 쭉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특히 이제 새로 이 과제물, 그러니까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들이 나갔죠. 그리고 기존에도 이미 이제 과제물이 과제들이 이제 공지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로 과제물과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실 거고요. 아마 그 외에도 좋은 말씀 많이 주실 겁니다. 예, 그럼 제 옆에 이필려 선생님이 계시니까 이필려 선생님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코비드-19 사태 때문에 출석 수업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함께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과제물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을 좀 하겠는데, 3학년이 이제 생태적 삶을 찾아서 출석 수업 듣고 있죠. 그리고 4학년은 세계의 도시와 건축 출석 수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출석 수업이 지금 3월, 4월 2달 정도는 중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3월은 이미 다 지나갔죠. 과제물,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이 생태적 삶을 찾아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사태가 기후변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코비드-19 이 사태 때문에 많은 활동들이 제한이 되고 생산 활동이 제한되고 소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크게 줄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사태가 기후변화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의 도시와 건축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과제물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좀 잘 보시고 작성을 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부입니다. 이번에 과제물은요, 중산 과제 평가 2개입니다. 그래서 동서양 고전의 이해하고 이제 고전 함께 읽기 2개의 과목인데요. 동서양 고전의 이해는 이제 여러 관계된 이제 고전 책들을 읽고 책에 대한 이제 요약과 독후감을 쓰는 과제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도서관들이 많이 이제 문을 닫고 책을 좀 구하기 힘드셔가지고 교재를 보고 과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존의 과제에서 요약 부분만 뺀 거죠. 그래서 독후감이라고 하는 이제 내용을 읽고 자기의 주장이나 감상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쓰시는 그런 내용인데, 대체 과제 유형이라고 해서 좀 기존에 있던 과제보다 좀 수월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좀 분량이나 이런 거는 좀 적절하게 좀 분배를 했기 때문에 둘 중에서 좀 선택을 하시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고전 함께 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방송 미디어 강의가 나가고 있는데요.
그 강의를 좀 참고하셔서 제가 부여한 그 부분을 이제 숙지하시고 축복을 하시고 그 과제를 작성하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손창섭 선생님하고 같이 매스컴을 탔는데요. 이제 노 리클리의 그 학습만의 그 동서양 고전의 이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팁들을 좀 기사로 실었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과제 작성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오늘 영화로 생각하기 그리고 동서양 문학 고전 산책 행복에 이르는 지혜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을 내드리는데요. 이 세 과목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교재에서 여러분들 공부하고 싶으신 부분, 특히 더 마음이 가시는 부분들 잘 공부하고 요약하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 감상 같은 거 이렇게 적으신 겁니다. 분량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다 합쳐서 A4 지번 3매 정도고요. 배운 내용의 요약이 2매, 자기 의견과 감상과 문제 제기, 해석 이런 것들이 또 1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에 외부 도서관이나 대형 서점 이런 데서 책들을 구하는 것들이 용이하지가 않으니까 교재에 더 집중해서 공부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내놨습니다. 사실 이런 공부들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회의를 품게 되시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다들 이제 삶이 더 팍팍해지고 여러 가지로 조건들이 어려워지는데 지금 이런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뭐 행복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 때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자기 삶이 어려워지고 또 위협받을 때 그때 이런 공부들의 빛은 더 나는 법입니다. 남들이 다 절망하고 고통받을 때 또 고통의 끝에서 구태여 희망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또 이런 공부들을 해왔고 우리에게 또 희망의 메시지들을 전달해 왔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이 시기에 또 공부하면서 같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뭐 과제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이제 연보와 자서전 한 단락 쓰기를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사실 책을 좀 구해보기 힘든 상황하고 연결해 본다면 항상 가까이서 찾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책이 아닐까 해요. 자기 머릿속 또는 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그 자료는 상당히 방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때는 이런 것을 잘 인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그 기억을 이렇게 풀어보려는 노력을 하면 많은 자료들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인물 전기나 평전 같은 책을 보시면 제일 뒤에 꼭 붙어 있는 게 연보라는 게 있죠. 언제 태어나서 뭐 1살 때는 뭘, 2살 때는 뭘 하고 이렇게 쭉 살아온 중요한 해마다 간단하게 중요한 사실을 기록한 연보가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 연보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의 삶의 뼈대라고 생각되는 거죠. 이를테면 나무의 그 나이테처럼 그 뼈대에 해당되는 기록이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나중에 이제 자기 기록을 풀어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풀어쓰는 건 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양들이 이어져 나오겠죠. 이걸 뭐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중에 아주 일부 한 해 또는 하나의 사건만 집어내서 거기만 좀 간단하게 자기 자서전에 정말 간단한 한 단락을 쓰는 걸로
과제를 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면 정말 자기 자서전을 쭉 이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 엄혹한 시절에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준영입니다. 2주 만에 뵙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따뜻했죠. 다니다 보니까 꽃들도 아주 만개했던데요. 다른 때 같았으면 지금 여러분들 만나러 이 배로 가면서 기획을 좀 하고 했을 텐데 저도 올해는 그런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해서 좀 이제 안타깝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과제물 마감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고 거기에 또 추석 수업 대체 과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돼 가지고 마음의 부담이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여러 과목을 다루고 있긴 합니다만 제 과목의 경우에 항상 강조되는 것은 나의 생각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그냥 그대로 모사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내 생각을 어떻게 정립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채점 기준이니까요. 특히 제가 다루는 과목들은 다 시성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도서관이 지금 봉쇄되어 있다라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이런 자료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사건 또는 사태의 어떤 전말들 같은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가다듬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제물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참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어쨌든 추석 수업 이 시험을 볼 때도 그 비슷한 어려움은 역시 마찬가지 있었으니까요. 그냥 조금 귀찮아졌을 뿐 아주 특별히 어려워진 것은 아니다 라는 정도로 생각하시고 역시 어려운 시절 잘 견디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주 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예, 선생님들이 아주 도움이 되는 말씀 많이 해주시죠. 저도 그 과제물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교양학과에서 이제 제가 그 과제물을 낸 그 교과목은 유럽 바로 알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 바로 알기가 아니라 여성의 상관문화죠.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 그래서 아마 그 테네스 윌리엄스의 그 희곡들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쓰시도록 그렇게 제목을 냈는데요. 과제를 냈는데요. 제가 다른 그 작품 외에 다른 서적들은 전혀 참고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책까지 읽어야 하는 부담을 줄여드리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요. 또 다른 거는 가능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작품에 천착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펼쳐보라는 그런 말씀에서 그런 의도에서 이제 제가 그렇게 과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들을 아주 열심히 읽으시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에 그 믿음을 가지시고 거기에 이제 중심을 두셔서 생각을 쭉 풀어서 전개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너무 그냥 걱정하시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쓰는 걸 한번 추진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뭐 또 정서를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추석 수업 대체 과제물로는 교재의 한 장을 읽고 또 그 교재의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또 제가 풀어보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교재 내용을 아주 좀 천착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드는 생각, 느낌, 또 상상력을 뭐 동원해서 또 더 이렇게 확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작업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 생각과 내 느낌에 대한 그 믿음입니다. 그걸 이제 좀 계속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제물에 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저희가 학과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석 수업을 잘 못하고 있어서 정말 이미 이제 3월은 지났고 뭐 그 4월 이후도 어쩔지 불투명한데요. 이제 저희가 출석 수업은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 조금 이제 사정이 좋아지면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낙관적인 전망이 쓰고 뭔가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고 좀 이렇게 안심하고 좀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저희가 이 추석 수업도 물론 하겠지만은 또 그게 좀 어렵더라도 이 순회 특강 같은 걸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무슨 어떤 학년이나 과목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문화교양학과 학생들이라면은 모두 다 같이 와서 듣고 생각하고 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으니까요. 좀 조금만 참아 주셨으면 예,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서로 만나지를 못하니까 학생회 활동이 영 침체될 것이 저희가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때문에 학생회의 임원이시든 아니면 그냥 이 학생이시든 참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좀 뭔가 그 지금 활동을 못하더라도 학생회의 그 임원들께 좀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뭔가 서로 좀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더 좀 참신한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여러분들도 임원이시든 아니든 뭔가 이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댓글로 제안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다른 방식으로 뭐 이 교수들한테 그 메일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교수 게시판에 올려놓으시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저희가 수합해서 좀 뭔가 현실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제 그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이준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치고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정말 꿋꿋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의지와 노력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그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아마도 우리 문화교양학과에서 추구하는 그 인문학적인 소양을 통해서 항상 뭔가 이 마음속에 어떤 든든함, 내 의지처, 뭐 근거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있으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좀 더 유연하면서도 또 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그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것이 바로 우리 그 문화교양학과의 그 교과과정과 아주 그 깊은 연관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바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점을 잘 생각하시고 우리 좀 이 문화교양학과의 그 학습에 대해서도 한번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 힘드시겠지만 요즘 저희가 그야말로 이 출석 수업만 못하지 학사 일정은 다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보다도 가장 잘 정리되고 발전된 그야말로 그 교육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식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최첨단의 어떤 그 내용과 그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이 강의를 전달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점에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이번 이참에 이 방송대학교 문화교양학과 학생으로서 좀 보람을 좀 한번 느껴주시고 또 그만큼 또 이 학업에도 좀 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얘기가 너무 길었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2주 동안 안녕히 계시고요. 예, 2주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할까요?